차가운 형광등 빛이 텅 빈 병원 복도를 비추던 새벽 3시, 정미라는 VIP 병동 구석에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미라야, 아버지 심장 수술비가 800만 원이래. 그 순간 미라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10년째 성실히 근무해온 간호사였지만 월급 대부분을 생활비로 써야 하는 처지에 그런 큰 돈은 꿈에서나 볼 수 있는 액수였다. 벽에 기댄 채 깊은 한숨을 내쉬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세상의 무게를 혼자 짊어진 것처럼 보였다. VIP 병실 안쪽 두꺼운 문 너머에서 환자 강태현은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50대 중반의 그는 심각한 간 질환으로 2달째 입원 중이었다. 면회객 한 명 없이 철저히 고독을 택한 채 오직 치료에만 전념하던 그였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은 모두 빠졌고 한때 탄탄했을 몸은 앙상하게 마른 상태였다. 창밖의 도시 불빛을 응시하던 태연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다. 자신에겐 남아도는 재산이 있지만 쓸 데가 없고 저 젊은 간호사에겐 절박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구할 길이 없다니. 삶이란 참으로 잔인한 농담 같았다. 미라가 정기 회진차 병실로 들어섰을 때 태연은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서 꺼낸 두꺼운 봉투를 보자 미라의 동공이 흔들렸다. 현금 2천만 원. 아버지의 수술비를 넘어 한동안의 생활까지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조건이 있습니다. 태연의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그의 눈빛 속에 담긴 의미를 알아차린 미라는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간호사로서의 직업윤리,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모든 것이 거부하라고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병상에 누워있을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긴 침묵 끝에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오늘 밤 3시에 다시 올게요. 그날 새벽 VIP 병동에 온 미라는 병실 문을 조용히 잠갔다. 달빛만이 어둠을 밝히는 병실에서 태연은 침대에 기대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간호복의 첫 단추를 풀었다. 하나, 둘, 단추가 풀릴 때마다 드러나는 그녀의 하얀 피부에 태연의 숨이 거칠어졌다. 간호복이 바닥에 떨어지자 검은 레이스 속옷을 입은 미라의 몸이 드러났다. 그렇게 첫 만남 이후 기묘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태연의 몸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된 것이다. 매일 밤 통증에 시달리며 진통제를 요구하던 환자가 아침이면 거뜬히 식사를 마치고 있었다. 담당 의사 박진우는 검사 결과지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다. 종양 표지자 수치가 현저히 감소했고 간 기능 검사 결과도 정상 범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회복 속도였다. 강 환자님,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제 20년 의사 경력에서 처음입니다. 박 의사의 감탄사에도 태연은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미라를 향했다. 그녀와의 만남 이후로 몸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다. 미라 역시 혼란스러웠다. 죄책감과 함께 묘한 안도감이 교차했다. 적어도 자신의 선택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위안이 들었다. 아니,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았다. 일주일 후 태연이 다시 제안을 했다. 이번엔 돈이 아닌 진심 어린 부탁이었다. 정 간호사님이 제게 새 생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거절하려던 미라는 태연의 눈에서 진정성을 읽었다. 아버지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에 대한 감사함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태연이라는 인간에 대한 연민이 컸다. 왜 이 사람은 이토록 외로운 걸까?
두 번째 만남부터 분위기는 달라졌다. 단순한 거래가 아닌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이 되어갔다. 태연은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결국 혼자 남게 된 이야기, 병마와 싸우며 느낀 공포와 절망.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게 있더군요. 건강도 사랑도. 미라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마음이 열렸다. 처음엔 부담스럽기만 했던 그의 손길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다. 어느새 그녀도 태연의 회복을 진심으로 바라게 되었다. 한 달이 지나자 태연의 상태는 기적에 가까운 수준으로 좋아졌다. 의료진은 학회 발표를 준비할 정도였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퇴원을 앞둔 어느 날 저녁, 태연은 미라와 병원 밖에서 만났다. 평상복 차림의 그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다.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 절제된 품위가 묻어나는 몸짓. 미라는 새삼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환자와 간호사가 아닌 한 남자와 여자로서 마주했다. 태연은 자신이 얼마나 미라를 필요로 하는지, 그녀가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고백했다. 처음엔 단순한 욕망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남자의 마지막 소원 같은.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당신이 없으면 제가 다시 죽어갈 것 같아요. 달빛이 비치는 강변을 걸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입을 맞췄다. 그 순간 미라는 깨달았다. 자신도 어느새 태연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퇴원 전날 밤, 태연은 미라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건넸다. 청혼이었다. 미라는 기꺼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내일 아침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퇴원 당일 병원 앞은 검은 승용차들로 가득했다. 경호원들이 병원을 에워쌌고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그리고 미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다. 강태연. 그는 이 나라 최고의 재벌 그룹 회장이었다. 강태연 회장님의 기적적인 회복. 두 달간의 극비 입원 생활.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태연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병원을 떠났다. 차 안에서 미라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간절함이 교차했다. 미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신이 사랑한 남자가 신문과 뉴스에만 나오는 그 유명한 재벌 회장이었다니. 하늘과 땅만큼의 신분 차이가 비로소 실감났다. 태연의 정체가 밝혀진 후 미라의 삶은 지옥이 되었다. 병원에는 온갖 소문이 퍼졌고 언론은 재벌 회장과 간호사의 스캔들을 대서특필했다. 동료들의 시선은 차가웠고 수간호사는 그녀에게 최후 통첩을 내렸다. 이런 스캔들은 병원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킵니다. 즉시 정리하지 않으면 징계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더 큰 압박은 태연 쪽에서도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경로했고 이사회는 경영권 박탈을 위협했다. 주가는 흔들렸고 주주들은 들끓었다. 미라는 결심했다. 태연을 위해 자신이 사라지기로. 어느 날 밤 그녀는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서울을 떠났다. 부산의 작은 병원에서 새 출발을 했지만 태연에 대한 그리움은 날로 커져만 갔다. 한 달 후 태연이 그녀를 찾아왔다. 수척해진 그의 모습에 미라는 가슴이 아팠다. 태연은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미라, 당신이 없으면 전 다시 죽어갑니다. 회사도 재산도 모든 걸 포기하겠습니다. 제발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의 진심이 전해졌다. 미라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다시는 떨어지지 않기로 약속했다. 태연은 약속을 지켰다.
회장직을 동생에게 넘기고 대부분의 재산을 정리했다. 가족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심은 확고했다. 제주도의 작은 마을. 파도 소리가 들리는 아담한 집에서 두 사람은 새 삶을 시작했다. 태연은 작은 카페를 운영했고 미라는 보건소에서 일했다. 화려했던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박한 생활이었지만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매일 아침 해변을 산책하고 저녁엔 노을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다. 태연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미라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1년 후 그들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가족 몇몇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한 작은 예식이었지만 그 어떤 호화로운 결혼식보다 아름다웠다. 미라,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자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태연 씨, 저도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겠어요. 우리의 사랑이 기적을 만들었듯이. 카페에는 마을 사람들이 자주 들렀다. 미라가 내려주는 따뜻한 커피 한 잔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태연이 구워내는 빵에는 정성이 가득했다. 가끔 서울에서 태연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찾아왔다. 한때 재벌 총수였던 그가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다들 놀랐지만 그의 행복한 표정을 보면 이해가 되었다. 어느 봄날 미라는 태연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다. 새 생명이 찾아온 것이다. 태연은 아내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절망 속에서 시작된 만남이 진정한 사랑으로 피어났고 이제는 완전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병실에서의 그 운명적인 새벽을 떠올리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고 미소 지었다. 돈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결국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되었다.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을.